지난 추석, 여수 적금도 선착장은 가족을 맞는 할머니들의 반가운 인사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높은 지대 돌담집. 하지만 혼자 사는 김맹심 할머니를 찾아오는 건 뼛속 깊은 외로움뿐입니다. 명절인데 아무도 오늘 안 오네 집에. 우리 집이 밤다는.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 자제분들한테 서운하세요? 뭐가 서운해 더 많이 다녔는데. 홀몸 노인 백만시대. 아프고 외롭고 서글픈 농어촌 홀몸 노인들에게 100세 장수시대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생긴지 거둬간 게 싫지. 젊은 아이들이랑 꼬맹이들이랑 손자 손녀뻘 되는 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동네에서? 부럽죠, 그런 사람들. 타이틀 자막 100년의 고독. 전남 여수시 소라면. 80살 박남윤 할아버지의 집은 작은 컨테이너. 이곳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노년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아내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 한 끼에 행복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병으로 아내와도 헤어진 할아버지에겐 남겨진 자식 하나 없습니다. 쌀을 다 씻은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켜고 침상에 걸터앉는다. 결정에 의한 판매 금지는 예심이 전까지 적어도 3일 이상은 기대해 보십니다. 삼성에서는 심리 신청, 낡은 라디오가 박 할아버지의 유일한 벗. 나이 들수록 그리운 건 사람의 온기입니다. 텔레비전은 왜 안 두셔요? 텔레비전 공천 달겨 세금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이 약들이 좀 몇 개 있던데. 오래 앓았던 폐결핵이 겨우 완치되는가 싶었는데 이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이 노년의 할아버지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약의 의지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청소와 빨래 같은 집안일조차 힘든 상황. 할아버지의 생활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박남윤 할아버지 80세. 그래서 먼저 우울증 내로 그래가지고 또 신경정신과에 가서 뭐 약을 좀 먹고 그래가지고 밤낮 방해가 있고 그러면 더 그런다고 어디 좀 나댕기라 그래서 또 유수 같은 데 들어가서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되고 좀 있다가 오고.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없는 외로운 홀몸 노인 박남윤 할아버지. 오늘도 낡은 이부자리를 펴고 45kg밖에 되지 않는 야윈 몸을 누입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아픈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매일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는 일. 홀로 눈뜨게 될 내일을 또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자막 전남 곡성군 곡성읍. 양창수 할아버지 역시 홀몸입니다. 찾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그야말로 사고무친. 늘 정이 고픈 양 할아버지는 가축을 키우는 게 노년의 유일한 낙입니다. 이렇게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양창수 할아버지 78세.
저런 것이라요. 들여다보고 있고. 응? 안녕서 개도 봐. 응? 처음으로 악수하자 그러면 발 안 내밀어. 자꾸 지를 들이서 악수하자는 게 발 내밀지. 할멈도 되고 자식도 되고. 말 못하는 가축들이지만 정부치고 돌봐야 할 식구가 있으니 그나마 몸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 할아버진 약초를 캐다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로는 산에 다니며 약초 캐는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홀로 사는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양창수 할아버지 78세.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이 움직이기도 싫은데 물을 먹고 싶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물을 못 먹어. 그럴 때 제일 부재 한마디로 말하세요. 누가 저때 사람이 있으면 나 물 먹고 싶은 게 물 좀 떨어져라고 하면 떨어주면 먹은디 내가 안 하면 뭐이디 내가 움직거리지 않으면 안 돼. 하다못해 물 안 먹으면 자식이 없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양 할아버지의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월 35만 원이 전부. 그러니까 잔금이 보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53만 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돈으로 겨우 공과금을 내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까지 드는 겨울엔 더 빠듯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뽑으신 거예요? 이제 몸이나 건강한다면 하다못해 뭐이라도 막간을 말려야지. 돌아다니면서 각대이라도 좀 믿게 주사란 말이여. 담배깨비라도 하고 싶어도 못해. 제일 숨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편찮은 양 할아버지에겐 혼자 먹을 밥 한 끼 챙기는 것조차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 그렇지 않아도 야윈 할아버진 나날이 더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건너뛸 때가 있죠. 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또 먹기 싫을 때가 있어. 돼. 입맛이. 그럴 때도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가로등 켜진 시각. 홀몸 노인들의 외로움이 더 사무치는 시간. 할아버진 늦은 시간까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자다가. 누워 계시는 것조차 너무 힘드세요? 아우, 오래 누웠으면 힘들지. 잠도 제대로 못 자. 몸이 아픈 게 하루쯤에 몇 번 일어난지 몰라. 아무리 아파도 도움을 청해볼 사람 하나 없는 밤. 할아버진 텔레비전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밤새도록 틀어놔버려. 밤새도록 놔둬버려. 왜요? 응? 아유, 잠에 오래 앉은 게로 껐다 키웠다 귀찮은 게로 밤새도록 키워놔도. 그리고 응? 자다 일어나서 텔레비 보다가 또 자고. 외롭게 나이 들어가는 홀몸 노인의 빛바랜 삶입니다. 홀몸 노인 가구 수 자료 통계청.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선 홀몸 노인. 노인 5명 중 1명이 홀몸 노인입니다.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겨울 강추위가 야속하고 두렵습니다. 홀로 살다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고지대에 있는 단칸방 주택입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78살 엄모 할아버지가 숨진 지 이틀 만에 쌀 배달을 간 택배기사에게 발견됐습니다. 홀몸 노인이 늘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막 전남 보성군 노동면.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 삶의 마지막 날까지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은 김모 씨의 집. 네, 문턱에 쓰러져 숨진 김 씨를 며칠 만에 마을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유품은 아직도 치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돌아가신 날로부터 며칠 뒤에 발견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주민 최규환 씨. 한 하루나 이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아주 그 보통 경찰서가 시원 그 사진이랑 다 촬영돼갖고 있어요. 또 위로 시켜야지 빼빼 몰라가지고 사람 하나 살 하나 밟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도 들여다 보셨네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돌보미 외에는 평소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김 씨. 지병으로 문 밖 출입도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안 들여다 봤으면 돌아가신 줄도 몰랐겠네요. 그러겠죠. 내일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면 내일 뒤다 보색하고 내일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침에 보니까는 그래갖고 죽었고 있다고 뻗더니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가만 엉망진창이고 프레시 살았어 근신이. 여수시 화양면에서 100길로 10분. 80여 가구가 사는 적금도는 인구의 70%가량이 홀몸 노인입니다. 이런 농어촌 홀몸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섬처럼 방치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적금도 맨 꼭대기에 터를 잡고 있는 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다니기엔 힘겨워 보이는 산비탈 집. 자식들이 있지만 모두 연락이 끊겨 지금은 한 동네 사는 조카 며느리가 종종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 한 칸 없이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형편. 집은 한눈에 봐도 제대로 된 보금자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조카 이후자 씨. 나 생각에 뭐 여기 세상 사는 거예요. 여기 이따 보십시오만은 뭐 말할 수 다 있어요. 자석들이 이렇게던 자석들이 있어도 자석들을 보고 싶다 해서 자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있었어요. 그게 제일로 불쌍한 거석이지.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만나게 된 할머니.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김맹심 할머니는 갯가에 나가 고등을 잡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인사나서 오셨. 74살의 김 할머니에게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이 전부입니다. 아픈 데가요? 네. 골이 아파요, 골이. 골이 그렇게 아파요. 머리가요? 네.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이렇게 아파. 허리가요? 근데 저거 고등 캐러 가셨어요? 허리 아프신데? 허리가 아파도 먹어야죠. 눈물 겨운 노년의 삶. 날이 굳은 날이면 쉴 새 없이 방안을 도는 김할머니. 치매를 앓고 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방안을 빙글빙글 도세요? 빙글빙글 논다고? 예. 이렇게
일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돈이 온다고 그렇게 해. 하기로. 돈이요? 응. 무슨 돈이요? 응. 우리나라 돈이 와. 평생 종종걸음치며 살았지만 늘 가난했던 김 할머니의 수입은 노령연금 9만 원이 전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자제분이 그거 뭐죠? 그거 있다고 안 해주대요. 무슨 사업을 하면 그거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대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 오셔요? 안 오셔요. 지금 여기 엄마 오신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또 8년 전에 한 번 오시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내일라도 돌아가셔도 걱정이에요. 우리는. 자식들 연락 안 되지. 어디다가 거기서 그래갖고 우리가 할 거예요. 두레박을 들고 김 할머니가 찾은 곳은 공동 우물. 고장난 수도를 고칠 형편이 안 돼 매일 성차는 몸을 이끌고 비탈길을 오르내립니다. 물 이렇게 길어다 드세요 매일? 누가?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물 길어갖고 먹어. 물이 안 나와요 집에? 지금 수도에 물이 안 나와. 섬 안에 또 다른 섬 홀몸 노인. 정부의 노인 복지 서비스 손길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떨 때가 제일 힘드세요 어머님? 제일 어때가 힘드냐고. 이럴 때도 아프고 또 이러고 저러고 자연스러운 돈을 보면은 골도 아프고 그래. 골이 아프잖아. 미속으로 촬영한 바다 물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빠르게 기운다. 노인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래 씨. 정부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기본 서비스,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중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입니다. 전남 담양군 용면. 식사 하셨어요? 홀몸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며 안부를 확인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 이렇게 26분의 홀몸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요. 윤영래 돌보미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야 하는 마을만 16개나 됩니다. 노인 돌보미 윤영래 씨. 영매는 멀어요. 그래서 저 혼자 활동하는데 제 적은 차 갖고 기름값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갑니다. 급여의 반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저도 나이가 먹으면 어차피 내 후배라 후진들이 봉사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른들이 또 반갑게 딸처럼 가족처럼 해주니까 그렇게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간의 거리가 먼 농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돌보미들의 이동 거리가 훨씬 깁니다. 그만큼 교통비가 많이 들지만 급여는 50여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은 돌보미 제도. 그래서 이직률도 높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산균 음료라도 들고 갈 때면 한결 마음이 좋다는 윤영래 씨. 혼자 사는 이망리 할머니는 유산균 음료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는데요. 예산이 줄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는 어째요? 올해는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몰라. 올해는 안 나와지. 작년까지는 받으시다가 올해는 못 받으시니까 어쩌셔요? 어쩌라고 정부에서 그런 거죠. 정부에서 그런 거죠. 어떻게 돌아가야.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순원 씨. 거라서 이거를 방문 횟수를 더 늘리고 근무 시간을 더 연장하고 하려면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 부분에서 좀 재정당국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
취하는 상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좀 더 어르신 댁에 자주 방문하고 그런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게 좋을 텐데 당장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막 전북 김제시 죽산면. 전북 김제의 이 경로당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라 불립니다. 기존의 경로당을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경로당이면서 동시에 홀몸 노인들이 먹고 자며 내 집처럼 생활하는 그룹 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홀몸 노인이 97개의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왜 여기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아니 여름에 안 가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놀고 서로 재미있잖아요. 마을에 있다 보니까 전북 김제시청 경로복지 담당 손혜숙 씨. 돌아가셔도 몰라요, 실은.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외로움도 좀 덜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일이 많은 홀몸 노인들.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럿이 어울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이런 홀몸 노인 그룹홈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지만 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동작이 추천을 받아서 그룹홈을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 연간 300만 원이긴 하지만 100개소라 하면 3억 정도 연간 소요가 돼요. 그리고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도 한 연간 한 1억 이상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혀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차례 건의도 했고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다녀가시고 하긴 했는데 좋은 시설인지는 알면서도 지방 이양 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 지원을 못 해주는 실정이에요. 아무리 건의를 하고 예산을 따려고 해도. 자막 전남 보성군 등량면. 70여 가구의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마동마을. 홀몸 노인이 30여 명에 이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마을회관 2층에 김제시의 그룹홈을 벤치마킹한 홀몸 노인 공동생활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마을로 이제 퇴역을 해갖고 귀농이 나왔어. 정돈되지 않은 방은 현재 한 귀농인의 임시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홀몸 노인 3분이 입주했지만 모두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장 김기동 씨. 어른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성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올라와요. 어떻게 자꾸나 올라오는데 제일로 이제 밤에면 내려다니기가 성가시잖아요. 뭐냐 그전에도 이제 이렇게 기거를 하시면서 밤에면 내려다니기가 좀 성가시니까 유등을 내가 꼭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고. 연로하신 홀몸 노인들에게 가파른 계단은 오르내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1층에 요 뒤. 그러니까 그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별초는 아래층에다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놈을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 돈 나오는 것 갖고 뒷집이 팔라고 내놔서 이놈을 사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시오. 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보조가 나온 뒤 보조금 가지고 옛날에 있던 집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사가지고 저놈을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사면은 산 가격이 또 비싸죠. 저것이 2천만 원 주고 사갖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집 짓겠습니까? 1,300 갖고 못 짓죠.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홀몸 노인 공동생활의 집은 모두 32곳.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1곳뿐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 홀몸 노인 복지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 자료 내용. 지자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 홀몸 노인이 매년 늘어나는 전남은 적은 예산마저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선대 복지행정학과 전성남 교수. 서울과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반면에 농촌 지역은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게 되면 제가 노인이 된다면 저는 주소지를 복지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주소지를 이전해 갖고라도 그 좋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이사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막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를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같은 시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할아버지는 복지관까지 찾아오기 힘든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할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 갖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예, 예. 여기 많이 드세요. 네. 항상 할아버지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배경옥 할머니도 1년 전부터 도시락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배려해 도시락은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식으로 배달됩니다. 이 도시락 하나를 아껴 먹으며 배 할머니는 하루를 버팁니다. 배경옥 할머니 이거 74세. 하나 주시면 그냥 저녁 거정 먹죠. 점심은 또 딴 거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냥. 당 때문에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조금 배고파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거 없을 땐요 옷가방 그냥 전화 옆에 놓고 119만 눌리사가 하고 살고 그랬어요. 봤나. 밤만 되면 걱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병들어 의지할 데조차 없는 노년. 배 할머니는 끼니를 걸러 여러 번 위급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먹었는데 그냥 식사를 이렇게 먹게 돼요. 그전에는 아예 그럼 식사를 안 해 드셨어요? 이거 배달 받으시기 전에는? 네,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 것도 안 먹고 꺼내 먹기도 싫고 해 먹기도 싫고 그냥 꼼짝이 싫었어요. 아주 얼굴을 삭하면서 반나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동마다 가까운 곳에서 무료 급식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시. 점심 한 끼 해결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이 밥 한 그릇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홀몸 노인을 포함한 노인 무료 급식을 서울시가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110억여 원에 이릅니다. 자막 서울시청. 올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홀몸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홀몸 노인은 21만 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김정숙 팀장. 어떤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지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태 조사를 3개월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조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년에 지금 관리하는 요원으로 해서 6억 정도 책정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은 2014년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100만 시대.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어디에도 홀몸 노인을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국회. 민족은 그리고 홀몸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은 이제야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독거노인의 숫자 그리고 소득 수준 정도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독거노인만을 따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 팔금도. 전남에서 홀몸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신안군. 65세 노인 인구 가운데 42%가 홀몸 노인.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취재진은 신안 팔금도에서 한 노인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홀몸 노인들의 현황과 생활 실태,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귀 잘 안 들리신 거 빼고는 눈도 잘 보이고, 예, 움직이시는 데는 괜찮죠? 움직이긴 하셔요. 팔금도 홀몸 노인의 56%, 신안군 홀몸 노인의 1.6%인 90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홀몸 노인 생활 실태 조사 결과 각종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홀몸 노인들의 평균 수입은 월 10만 원. 빈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홀몸 노인들의 건강 상태 조사 결과 대부분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홀몸 노인들. 절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홀몸 노인 희망 복지 서비스 조사 결과 홀몸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과 가사 지원. 현재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선대 복지행정학과 전성남 교수.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서 농촌 지역을 똑같이 보게 됨에 따라서 농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라 특수한 여건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도시하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외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가노현 남부에 자리 잡은 고마가네시. 인구 3만 2천 명의 이 도시는 전남 구례와 비슷한 규모의 시골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고마가네시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문제 역시 일찌감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 앞에서 승용차에 올라탄다. 병원에 있는 스미모토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후지 씨. 입원 중에도 매일 할머니를 병문안했던 후지 씨는 다쿠후쿰이라 불리는 노인 요양 보호사입니다. 후지 씨의 승용차가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한다. 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있는 스미모토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후지 씨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부축한다. 자식들이 있지만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오는 후지 씨가 할머니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개호보험은 영어 케어의 발음에서 따온 일본의 노인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입니다. 자원봉사자 후지 씨.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긴 시간 밖에서 일하러 나가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다쿠후쿠는 틈이 나면 하는 거고 그 시간에 제가 힘든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쿠후쿠의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신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을 같이 가거나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몇 년째 계속 스미모토 할머니를 돌보다 보니 이젠 가족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어렸을 때는 함께 놀다 가기도 했습니다.
스미모토 할머니 88세. 손녀예요. 손녀처럼 대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다도 떨고요. 아무거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앉아서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부탁하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스미모토 할머니의 휴대전화 1번에는 후지 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로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습니다. 자막 고마가네시 고령자 보건복지센터. 홀몸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가제타 씨. 홀몸 노인의 취향과 성격, 주변 사람들의 평까지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보호사를 연결해 줍니다. 그만큼 실패할 확률은 적고 만족도는 높습니다. 코디네이터 가지타 씨. 같은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돌보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봉사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라기보단 협력 활동입니다. 자막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산 자락에 인구 14만이 모여 사는 후지노미야시. 우리의 마을 회관과도 같은 구민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격인 민생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37명의 노인이 일명 지켜보기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다이쇼 씨 안녕하십니까? 민생원들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지켜보기를 하는 홀몸 노인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올해 들어 이 마을에서만 3건의 노인 고독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생원들은 더 주의 깊게 마을 어르신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이토 씨, 건강 상태를 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가족과 함께 있는가. 물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홀몸 노인은 10명 정도 계십니다. 도쿄대 고령사회연구소 츠지대초 교수. 중요한 것은 홀몸 세대에 대한 지켜보기예요. 혼자 사시던 노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굉장히 슬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통해서 평소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로 노인이 혼자 방에 틀어박히지 않도록 서로 말을 거는 것, 한 지역에서 서로가 아끼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후지노미야 씨는 급증하는 치매 노인들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4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와타리 씨 가게에는 특이한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 시 주민 와타리 씨. 이분이 2, 3년 전에 치매가 와서 대회하는 거예요. 네, 徘徊して歩くような感じになっちゃったですよ。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는 이 가게를 자주 이용해 주셨는데 2년 전부터 장보기도 못하시는 상태로 계세요. 요즘은 좀 올라가면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참배를 하러 가시니까 여기를 자주 지나가는데요. 한 번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 못 찾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할머니를 잘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이 종이를 주어서 할머니가 지나가실 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단지 속 주인공인 미요코 할머니.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이 길을 지나서 신사에 다녀옵니다. 이 길목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다요시 씨. 일을 하다가도 할머니가 지나가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오바상, 너. 이웃들의 이런 지켜보기 덕분에 길을 잃은 할머니를 어렵지 않게 찾은 적도 있습니다. 다다요시 씨, 노인이 혹시 어딘가에 쓰러지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어디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 모두 다 같이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렇게 지켜보기를 하고 있는 치매 노인은 미요코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치매 노인 미요코 할머니. 지금 마을 사람들이랑 옛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야.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런 이야기밖에 모르거든.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미요코 할머니는 이렇게 치매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지노미야시의 한 대형마트. 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복지사가 나와 치매 노인 대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동영상을 보며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익힙니다. 동영상 내용 중 한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가방 속을 뒤적거린다. 어떡하지? 지갑이 없네. 괜찮으시면 제가 함께 찾아봐도 될까요? 후지노미야시 복지종합 3단과 이카이케 요시코 씨. 치매 손님 한 명에게 3명의 보조를 바칩니다. 지금 후지노미야시에서는 약 3,000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요. 모두 서포터 강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강좌를 듣는 사람 수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합니다. 마트 직원들의 상황극. 고맙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직원들이 직접 상황극까지 해보는데요. 마트뿐 아니라 약국이나 소방서, 학교 등에서도 이런 치매 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지노미야시 복지종합 3단과 이카이케 요시코 씨.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켜보기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거나 자택까지 물건 배달 서비스를 하거나 해서 지역마다 연계해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 지원을 넓히면서 노인들을 지원해가면 홀몸 노인들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막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고흥 녹동항에서 100길로 16길. 고흥반도 섬 중에서 가장 큰 거금도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90살의 박상방 할머니. 2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선석열 이장은 홀로 계신 할머니를 매일 찾아와 안부를 살피고 소소한 집안일까지 살뜰하게 챙깁니다. 평생 한마을에서 이웃하며 살았던 사이라 할머니도 이장님도 허물이 없습니다. 선석열 이장. 저는 부모님 일찍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서 다들 여기 내가 그냥 전부 어머니로 통하고
아버지 통하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처음 엄마같이 살 때, 난 아직까지 딴말 어머니가 부르지, 딴말 안 해요. 엄마라 합니다, 엄마. 구남매가 다 효자라는 박할머니. 그래도 멀리 사는 자식보다 가까이서 늘 챙겨주는 이장이 할머니에겐 제일 큰 효자입니다. 선석열 이장. 보더라도 보면 혼자 사신 분들이 그 어제는 그렇게 환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 뭐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들은 의미에서 우리가 저녁에를 한번 딱 좀 둘러보고. 저녁 8시. 식사를 마친 선 이장이 집을 나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노인들의 건강. 특히 밤에 위급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 이장은 이렇게 저녁마다 홀몸 노인들을 돌봅니다. 아니 나는 불이 꺼져서 없는 줄 알고. 문 열어보시오. 예? 문 열어보세요. 예. 왜 오늘 이쪽으로 잡아요, 고참에. 이야, 잔데 좋은데 여기 납혀. 예. 홀몸 노인의 지역 돌봄 체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선 이장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촌문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그 주민 조직 이런 거를 현대적인 그 노인복지제도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 그 말마다 조직이 돼 있는 뭐 새마을 분유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회라든지 각종 개조직도 있고 뭐 문전 조직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거든요. 이런 조직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막 전남 해남군 북평면. 땅끝 해남. 작은 시골 마을에 쉽게 찾아보기 힘든 노인 복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암 재가노인 복지센터. 고인이 된 배성령 목사가 사제를 털어 매입한 폐교를 농촌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로 개조했습니다.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작은 복지관. 가까운 마을에 사는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백층진 원장.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어디에 기준이 맞춰졌냐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의 입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안 맞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하고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과거 같은 전통적 공동체를 되살릴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꾸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를 하지 않으면은 농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가운 사람들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해남 북평면 의용 소방대원들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북평면 기관 사회단체 16곳이 이렇게 사랑의 끈잇기를 통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욕 봉사가 있는 날. 모두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 거리낌이 없습니다. 윤정덕 할머니. 여공께 딸이 며느리 같은 딸이 모두 다 잘해주고 뭐. 며느리처럼 딸 같은 사람들이 여기 계셔요. 누구예요? 그분들이 다 동네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 동네? 한 동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세요? 분녀회장님이요? 성이 왔구만. 어떤 의용소방대 인관순 씨. 아이고 이렇게 미안하고 고마운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다음에 우리가 늙으면 며느리 보고 우리 닦아주러 가라고 내가 그 말은 했어요. 그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앞날이지 뭐 그러네요. 이제 우리도 저렇게 늙을 수도 있다. 열심히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홀몸 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에서 공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살던 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달리 거부감이 적습니다. 송암 재가노인 복지센터 배층진 원장. 여기 남초도가 그러니까 남쪽의 한 구석에서 이걸 하는데 북평 면에가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 대상은 전체 북평 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거 보시다시피 오늘 목욕 오신 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대상자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면에 적어도 4개, 5개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양분해서 2개 정도 이런 복지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긴급한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쿄대 고령사회연구소 치지대초 교수. 한국은 유교 국가이며 대단히 훌륭한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삼고 있지만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에서는 공적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역만으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볼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세계적인 수출 대국으로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산업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농촌과 오늘의 우리를 키워낸 노인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홀로 남은 노인들의 고단한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차례입니다. 다 내어주고 초라해진 그들의 노년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또 다른 미래이기에. 화면 해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네트워크 기획 100년의 고독이었습니다.